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하시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글을 쓴다. 어떤 때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한다라는 방식으로 써보시고 쓰기 위해서 또 좀 생각하시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 얘기를 이번에 남한테 해보자. 누구한테 들어달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모양을 갖춘 글을 쓰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글은 전문적인 사람만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말과 글이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낯선 그런 제목이에요. 개의 인생을 이야기하다. 정호승.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면 사막을 바라보라. 더 이상 슬픈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웃으면서 걸어가라.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을 어머니를 땅에 묻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아기에게 첫 젖을 물린 날이라고 생각하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분노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밥을 준비하라. 어떤 이 운명 앞에서는 신도 어안이 벙벙해질 때가 있다.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잔이 있으면 내가 마셔라. 꽃이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바람이 나와 함께 잠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일 뿐.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려고 뛰어가지 마라.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가끔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해라.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을 내려와야 하고 사막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우물이 되어야 한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죠? 한 행 한 행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잠언풍의 시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이미지를 쭉 쌓아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맨 앞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면 사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항상 무엇을 향해서 도전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루려고 하고 이러고 살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왜 사막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사막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모래였을까요? 모래라는 것이 무엇이 오랜 세월 변하고 변해서 모래가 된 걸까요? 바위가 오랜 수천, 수만 년, 수억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바람에 풍화되고 그러면서 모래가 된 것이 그게 모래란 말이죠. 그렇게 폐허가 된 것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도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라지는 것, 폐허가 된 것,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상황,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폭넓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는 그 폐허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행에 더 이상 슬픈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분노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 거를 미뤄봐서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슬픈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어떤 사람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슬픈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괴롭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시가 전개되고 있어요. 더 이상 슬픈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지나간 일을 너무 슬픈 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 과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번 걸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어깨를 툭툭 칠 때는 어떤 때예요? 힘내, 괜찮아,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슬프다고 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한번 툭툭 털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시적인 표현인 거죠. 과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머지는 다 진술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지만 과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시적인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땅에 묻은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11월 며칠 오늘은 첫 아기에게 첫 젖을 물린 날이었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과거의 어느 날 오늘은 아기에게 첫 젖을 물리면서 정말 생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고귀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날이기도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이렇게도 생각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아침밥을 준비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또 시작하라는 거죠. 아침밥을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모시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밥이 안 넘어가죠.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래도 먹잖아요.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나요. 아버지를 땅에 먹고 와서 내가 이 밥을 내가 지금 먹고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어야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긍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걸 긍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인간인 거예요. 또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먹기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같이 주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또 하루를 살고 또 살아갈 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떤 이의 운명 앞에